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처음부터 드려서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야당 경우에요. 지금 오늘 앵커님께서 아마 의총도 그렇습니다. 취소된 것만 했습니다. 보더라도 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나요? 근데 의총을? 아니 저도 아까 예. 이게 불과 한 40분 전에 1시간 전에 예. 1시간이면 하여튼 그 직전에 이제 취소가 예. 됐는데 딱 보는 순간에 1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그렇죠. 보니까요. 예. 그 보는 순간에 이 뭐지 생각을 했죠. 예.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예. 아니 의총을 열겠다고 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직전에 그걸 취소를 하죠. 이런 예. 일은 극히 없거든요. 예. 제가 그때 국회의원 되고 나서 1년이 됐는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다고 얘기는 합니까 일단? 본인의 일단 얘기. 공식적으로 듣지는 예. 않았지만 오늘 공선동 내대표가 예. 또 언론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그죠? 이거 저도 보니까 예. 뭐 문자 취소 통보하신 후에 예. 이제 뭐 아직은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예. 싸우는 꼴 더 보기 싫어서 안 열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에게 그게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의총을? 싸우는 꼴을 더 보기 싫어서 안 열었다. 이게 싸우는 겁니까? 아니 두 셋이나 가지 질문인데요. 네, 일단 네. 의총이라는 게 싸우는 건가 하는 그 근원적인 그냥 상식적인 질문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꼴이 보기 싫다고 40분 전에 의원도 안 묻고 마음대로 의원총회를 분명히 취소도 되는 건가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더 좀 저도 의아한 것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당대표격이잖아요. 예. 물론 의총에 대한 개최 권한은 원내대표 갖고 있는 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대표에게 아예 협의도 하지 않고 그래서요. 하는 예. 부분은 이거는 안 맞죠. 예. 이게 뭐 내 권한이다 네 권한을 떠나서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도 유감을 표현했잖아요. 예. 그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그 심정을 한번 읽어보면 예.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자는 여론들이 좀 높아지는 예. 것 같아요. 예. 특히 어제 재선 의원들 예. 15분께서 이거는 뭐 친한 의원들이 아니라 예. 친한계라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걸 다 관계없이 많은 여러 의원들께서 재선 의원들께서 김용태 위원장의 예. 그 개혁안을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친한계하고의 교감하라 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의심이죠 지금. 그러니까 친한계가 이렇게 공격해왔다고 예. 봐야 되는데 예. 이제는 이게 넓어져서 예. 개파가 전혀 없던 김용태 위원장이 이렇게 나서고 예. 그다음에 친한계가 아니라는 의원들이 여럿이 이제 동의해주고 예. 공감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되니까 오늘 이거 의총을 열면 지난 월요일과 다르게 예. 이제는 개혁안을 받아들이자는 여론이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그런 의심을 부담이 하시는군요.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당무감사 네. 진행된 예. 거 아시죠? 예.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후보 교체권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예, 시작됐습니다. 당무감사가 시작됐단 말씀이시죠? 시작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거 이제 분위기가 네. 이제 지금까지는 친한 친윤의 뭐 당권 싸움으로 막 몰아가서 예. 똑같은 나쁜 사람이라는 예. 식으로 인식을 좀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런 게 아니라 쇄신파와 수 세력 같은 느낌의 네. 식으로 조명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제 인식을 위기감에. 할 수도 있지 예. 않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은 했기 때문에 이 의총이 좀 부담스러웠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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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예. 그 부담스럽고 위기감이 있다고 해서 의총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냥 의총을 안 열 것 같아요. 아예요?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는. 아. 예. 지금 원내대표 선거 그렇군요. 다음 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안 열 것 같습니다. 아, 왜 예. 또 지금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이 되면은 예. 의원들이 지역으로 다 내려갑니다. 저도 지금 며칠 한 이틀만 예, 버티면 저도 지금 내일 또 부산 내려가거든요. 예. 아니 지역구 의원이 주말에 지역 내려갔어요, 그죠? 지역 예. 관리해야죠. 관리하고 또 예. 뭐 행사도 가고 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내려가거든요. 예. 그럼 언제 합니까? 예. 없죠. 그걸 노리고 오늘만 지나가자 이런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하루인데 내일 하루는 버티고 그런 거죠? 예, 지금 오늘 취소한 걸 내일 하겠습니까? 예. 그럼 그래서 이번 오늘 주에 해버렸겠죠. 원내대표 선거까지 그냥 간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내대표 누가 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마평이 자꾸 나오는데 하마평 이런 건 뭐 언론이 좀 이렇게 이분들이 나오지 않겠나. 근데 이제 제가 몇 분은 또 직접 좀 확인도 해보니까 주로 안 나가시네요.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명된 분들 중에 예. 그 본인이 나갈 의사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와요. 예. 그러면 결국은 등록하는 분은 많아봐야 한 3명? 예. 그래야 되지 않겠나. 예. 예상합니다. 친한계에서 누가 나갑니까? 친한계라고 하기에 우리 예. 오히려 그런 걸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없죠. 예. 지금은
뭐 개파색이 별로 보이지 않는 예. 그런 분들 중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예. 누가 오히려 나가십니까 지금? 지금 뭐 현재까지는 예. 아직까지 오늘 내가 공식적으로 나가겠다 발표한 분이 예. 현재까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누가 가능하십니까 지금? 지금 들리는 후보가? 거는 그래도 송원석 의원은 좀 뭐 예.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예. 들리네요. 그리고 김성원 의원도 예.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예. 들리고 그 두 분 정도는 아마 나올 것 같다는 예. 이야기가 많은데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이제 평가할 뿐이지. 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은 그 두 분 정도에서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두 같아요. 분 중에 한 분 되면 됩니까? 보시기에. 뭐 그래도 어찌 보면은 원내대표라는 것은 그 본인이 이제 그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건데 예. 뭐 후보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뭐 그 두 분이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죠? 뭐 당신은 자격이 없어 할 수는 있는 거는 저는 아닌 예. 것 같고 우리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에는 뭐 개파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우리 당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예. 사람인가를 좀 봐주시면 두 좋겠어요. 분 중에 한 분은 가능합니까? 그 가능하다는 의미가 미래를 열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거는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표현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이해 안 하고 하고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 안 하시면 할 수 없죠. 예, 뭐 그래도 아무래도 또 예. 저 보면 또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예. 보통 하시니까 저보다 국회에서 또 선배 뿌리신 분들이니까. 자, 이분들 개파로 나누면 어디에 속하십니까? 송 의원님하고 김 송원석 의원님. 의원님이나 송원석 의원님이든 김성은 의원님이든 예. 뭐 찐자가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윤. 찐. 예. 예, 뭐윤 또는 한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개파색이 별로 크게 보이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이걸 개파 싸움이라고 연결시키기에는 예.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되면 당은 좀 이제 정리가 됩니까? 약간이라도? 그래서 근데 또 다른 분이 또 누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예. 탁 등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당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옵니까? 당권 도전에? 99%란 분들이 예. 갑자기 좀 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여기 나오시는 분들. 99.5까지 이야기하던가요? 아, 그래요? 아, 99. 99. 예. 저는 99.8 정도는 아, 생각합니다. 많이 가셨네요. 예. 0.02는 예. 세상에는 100%가 아, 그러세요. 않으니 이건 뭐 다 갈 때까지 가는 수치인데요. 아니 왜냐하면 예. 뭐 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예. 김문수 후보는 나온다. 이건 근데 어제 그제 제가 계속 이걸 야당 쪽 사정에 좀 밝으신 분들 나오면 꼭 여쭤보는데 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갈리질 않는데 이견이 많이 갈리는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예. 지금 뭐 이거는 연막 작전도 아니고 예. 그 대표께서 지금 정말 5대5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요. 예. 늘 지금 이런 예. 우리 친한계라고 좀 평가하는 분들 의견도 제가 좀 주변에 들어보면 정말로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반반이. 친한계 내에서도 예, 우리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해보면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대표께서도 지금 주변에 의원들한테만 이야기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좀 여러 가지 또 뭐 조언을 듣는 분들이 계실 건데 예. 대표께서 정말 와 이건 제가 보기에도 지금 굉장히 고심에 빠져 있고 예. 뭐 일단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우리가 제가 언급해 드릴 수 있는 시기는 일단 원내대표 선거는 끝나봐야 예. 대표의 의중을 조금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 의원님 생각엔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답하기가 5대5를 어떻게 답을 하면 됩니까? 아니 정 의원님의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도 5대5입니다. 그건 대답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래요? 게 네. 그러면 대표의 표현이나 이런 느낌이 전당대회가 만약 열린다면요. 예. 이른바 친한계는 후보도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냐 여기도 하니까 더 나은 측면은 예, 뭔가요?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예. 개파 싸움으로 자꾸 조명을 예, 하잖아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들하고 예. 쇄신의 요구의 대상이 된 분들이 계시는데 예. 이걸 언론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개파 싸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막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예. 또 개파 싸움에 극치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또 이제 조명을 할 수가 있고. 아니 근데 그건 언론의 해석의 부분이 아니고요. 근데 그거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토 세력들이 예. 확실하게 존재하잖아요. 예. 일단은.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지금 굳이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네. 상황에서 이렇게 예. 총알을 맞을 이유가 있느냐. 예. 대표가 한 번만 딱 한 번 예. 이렇게 텀을 가져주면 예. 오히려 한동훈에 대한 그 어떤 궁금증이나 기대감은 더 커지는 정 것이고. 의원님은 그쪽이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예. 벌써 앵커님에게 관심법으로 눈이 다 들켰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의견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예. 아니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그건 뭐 예.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또- 정 의원님 마음을 알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주장하느냐를 또 대표님의 결정에 또 참고는 되겠지만 예. 또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니까 아, 그래요. 다음에 제가 한번 나오게 되면 예. 포정할 때 나오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당대회가 안 열릴 수도 있습니까? 아예? 그냥 저는 비대위 체제로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많이 접어졌습니다. 아, 접어졌어요? 예, 지금 8월 말이나 예. 9월 초 개최 쪽으로는 아마 여론이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하겠다는 사람은 지금으로선 99.98%인 김문수 후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전 후보밖에. 그런데 우리가 또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 예. 오히려 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예. 자연스러운 또 이런 친윤계 김문수 전 후보는 무슨 개입니까? 개파로 보면 개가 없죠. 없어요. 지금 그럼 친윤계는 김문수 후보는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 지금 우리가 김문수계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예. 사실상 의원들 중에서 내가 김문수 후보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뭐또 예. 표현한 분도 안 계시고 예. 또 지금 뭐 어디 외부에 어디 가시더라도 의원들이 동행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요. 정 의원님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가능한 어떤 그 상황. 전당대회는 열린다는 전제. 예. 그러니까 전제만 다 두고 전당대회가 열린다는 전제.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안 나온다는 전제. 그러면 예. 친윤이 김문수 후보를 끌어안을 것이냐 독자 후보를 낼 것이냐 이거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오히려 그 김문수 후보보다 또 다른 어떤 분이 예.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 왜냐하면, 친윤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친윤이라는 의미가 예. 요즘 이야기를 하나 보면 좀 많이 좀 분화가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내가 친윤이 아니다는 식으로 자꾸 또 표현하는 분들 많이 그런 계세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구심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그 비한동훈 계열. 예, 예. 이른바 어떤 기존 질서에서 탄핵을 좀 반대하는 듯한 행동을 한 분들. 예. 그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껴안을 수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와 그 대선 과정에서 예. 그 이제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좀 가까워지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런 예. 분들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은 좀 밀 거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 당이 이런 건 있습니다. 예. 좀 옅은 분들 있잖아요. 예. 그 개파색이 옅었던 분들도 일정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지금 뭘 바라보는 예, 거냐면 뭘 바랍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김문수 후보로 가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과거와의 절연이 안 됐잖아요. 예. 과거와의 절연이 안 된 분 아닙니까? 예. 탄핵이든 기업이든 예. 극우 세력이든. 예.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도 있잖아요. 예. 단일화를 앞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득점을 대했던 그런 것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됐을 때 만약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우리 당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느냐? 예.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그 거죠. 말씀 알겠는데요. 대체제가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온다고 치면. 그럴 때 오히려 더 예. 우리가 바라보는 좀 나름 경험도 이 당 대표는요, 예. 깽크님 초재선 이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예.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예를 들면 가능한 어떤 후보로.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 3, 4선 예. 이상이 한다 이러지만 당 대표는 사실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하잖아요. 예. 이준석 그 예. 후보도 그 당 대표 시절에도 누굴 본인은 염두에 두신지 궁금해서요, 제가. 뭐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예. 여기서 언급하면은 뭐 그 사람을 당대표감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뭐 말씀드리기 어렵고 젊은 의원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에서 예. 뭐 국회의원 107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당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예. 뭐 저도 뭐 굳이 그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예, 저는 역량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더 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야 신선하다 또는 저 사람이 맞지. 그 윤석 대표가 예. 됐을 때 그때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예. 사실은 그때 나경원 의원하고 경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런 분들하고.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겼잖아요. 예. 그 처음에 누가 이길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런 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은 그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의 상황을 보고요. 이게 대선 경선 2가 될 가능성이 많다. 뭐 그 밥에 그 난물 이른바. 그분들 다 나와가지고 또. 그 말씀은 이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를 말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뭐 그걸 꼭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예. 늘 나왔던 분들 있잖아요. 나경원 예. 의원, 중진들 예예예. 뭐 윤상현 의원, 뭐 이런 분들 나와서 예. 친윤을 다시 끌어모으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광경들, 익숙한 광경들이 또 반복되는 것 아닌가. 지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머뭇거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면 판이 벌어지면 늘 보던 그 모습 또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출마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의 말씀이 지금 그런 이유하고 연결이 돼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 당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또 과거와 단절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후보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갈 가능성도 오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한동훈이 빠진 또 그 대표 선거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사람이 안 보이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검 3특검. 3대 특검 다 통과됐는데요.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는 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홍준표 우리 전 시장께서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경우까지 가지는 않는다 보고요. 당의 원로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이 그 계엄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좀 계엄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를 표현하지 않고 또 행적이 좀 불분명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이런 혐의들이 좀 나오고 또 책임을 받는 분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108명 중에서 그런 정도의 영향을 이런 행적이 있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저는 그래 많지는 않다 보거든요. 다수는 다 우왕좌왕했으니까. 그리고 늘 우리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은 18명 의원이 계엄 찬성 표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법리적으로 말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가장 어떤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추 원내대표. 뭐 일부러 의원들을 왔다 갔다 하게 했다든가. 그건 뭐 지금 그 당시에 벌어진 광경을 보는 관찰한 분들은 다 의심을 합니다. 뭐 고의성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심은 받는 것 같아요. 그 의심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왜냐하면 드러나는 행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 있으면서 일로 가라 그러고 절로 가라 그러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게 어떤 꼭 참여의 명수가 아니고 그 계엄 자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당의 원내대표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분명해질 경우에 전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왜 탄핵 반대 계속하고요. 그런 행위들. 그럼 윤석열 씨와 거기 찾아가서 계속 어떤 부하내동한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 과연 안전하다고만 확신할 수 있을까? 또 후보 교체 과정의 소동 이런 게 막무가내로 그냥 희망을 우리도 그래도 어떤 제1야당인데 그렇게 이런 어떤 낙관론 말고 가능성 면에서 보면 배제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 봐요. 그렇지만 이제 원내대표가 그래 하지 않았다 보고 저는요. 뭐 그렇게 의심을 제기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직선으로 선출된 한동훈 당대표가 가장 먼저 기자들 앞에서 위원적 계엄을 막겠다 하면서 의원들과 18명과 함께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은요. 우리 당을 앞으로 우리 당의 앞길을 열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판단을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내대표라는 책임이 있었던 분이 그런 게 대한 지적하셨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우리 당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시고 빠르게 대응하셨으니 저는 위원 정당에서 이런 부분은 그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무리가 있고 또 분명히 또 그 안에 확실하게 계엄은 잘못됐다고 한 분도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번 특검 계기로 그렇다 쳐도 이번 특검 계기로 어떤 잘못이 있는 분들을 깨끗이 좀 걸러주고 이래가지고 상이 새로 태어났는데 혹시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특검으로 그 명확한 잘못을 한 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제 걱정하듯이 인지된 사건 수사 이런 쪽을 통해서 확대돼 가지고 저희 당이 너무 쑥대밭이 되는 식으로 조사가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통합과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 수사가 또 너무 길어요. 이게 지금 수사 인력도 보니까 260명, 70명 정도에다가 170명 아니에요. 그 170일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한 수사로 인해서 보복 수사 이런 느낌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